일반적으로 직선은 기울기와 y절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들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직선 위에 표시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떤 직선이 좋은 모델일까요? 임의로 두 점을 뽑아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해서 W와 B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랜덤하게 두 점을 선택해서 미지수 W와 B를 계산하면 가설에 대한 오차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가장 작은 데이터와 가장 큰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지수 W와 B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러한 두 개의 직선 중 어느 것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적합한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략 봐도 y는 2.2x-12 데이터의 경향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두 점을 사용해서 구한 y는 0.2x 플러스 5보다는 가장 작은 데이터와 가장 큰 데이터를 사용해서 구한 y는 2.2x-12라는 직선이 전체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어떤 가설이 전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는 2차원 혹은 3차원 데이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차원이 크거나 복잡하면 그래프로 그려서 어떤 가설이 전체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서 눈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정한 W와 B가 얼마나 전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지는 학습 오차를 계산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y값과 추정된 y값을 빼서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가설로부터 계산된 h와 실제 데이터 y 사이에는 항상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직선거리가 오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 값보다 작은 값으로 예측해서 플러스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은 실제 값보다 큰 값으로 예측해서 마이너스 오차가 발생합니다.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는 실제 값과 예측값 차이에 대한 절대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차는 모든 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오차는 이들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이는 시그마를 사용해 수식으로 이처럼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단순히 오차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 오차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차의 절대값을 취하고 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것을 평균 절대값 오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값 오차 대신 제곱해서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것을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에 제곱근을 적용하는 방법이 오차를 적용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제곱근 오차입니다. 오차를 정의할 때 음수를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과 제곱해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데이터의 오차는 기하학적인 거리를 의미합니다. 2차원 공간에서 A와 B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두 점의 거리는 두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축으로 이동한 거리 플러스 Y축으로 이동한 거리를 더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값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A와 B의 직선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X축으로 이동한 거리의 제곱과 Y축으로 이동한 거리의 제곱을 더해서 제곱근을 계산하면 A와 B 사이의 직선거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A와 B의 거리는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지점 간 거리는 절대값을 사용하기보다는 제곱해서 제곱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차를 정의할 때 평균 절대값 오차보다는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학습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의미하는 코스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가 높으면 모델이 아직 학습이 안 된 것이고, 코스트가 낮다는 의미는 학습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코스트 함수를 평균 제곱근 오차로 정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주어진 3개의 점을 직선으로 표현할 때 빨간색 부분이 오차가 되는데, 이때의 코스트는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서 제곱한 것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만약 정확히 그래프의 3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코스트는 0이 됩니다.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시그마 h-y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고,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코스트 함수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기울기 w와 y절편 b에 관한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학습 파라미터는 w와 b입니다. w와 b 값에 따라 코스트 값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를 직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선형회귀라고 합니다.